네, 뉴스투데이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경주에선 민간단체 행사는 물론 사적인 모임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할 경주시가 수천 명이 모이는 축제성 행사를 강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는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전국 태권도 대회가 열려 전국에서 4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당시 평택 메르스 환자 2명이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돼 불안감이 커지던 시점이어서 행사 개최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이는 행사는 모두 연기됐습니다. 화백포럼과 KBS 전국 노래자랑, 경주 베이비 페어, 동경이 마을 축제 등이 주최 측의 결정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하다가 외국 사람들도 좀 많이 오고 아무래도 그게 하는 게 안 좋지 싶어가지고. 그런데 정작 메르스를 막아야 할 경주시는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사흘간 열리는 세계 피리 축제가 문제입니다. 세계 6개국 뮤지션들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계획인데 여기는 2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르스 관련 환자가 2명이나 발생해 지역 감염이 우려되고 전국에서도 23명이나 메르스로 사망한 상태에서 축제성 행사를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래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게 될까 봐. 그래서 행사 같은 경우에도 사후에라도 한두 명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일파만파 퍼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경주시는 미리 예정된 대규모 행사여서 취소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연단이 1년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또 대금 경연대회라든지 포럼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연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는 27일 경주 서라벌대에서 열릴 경북 태권도협회 성단 심사도 문제입니다. 태권도 수련생 천여 명이 한 곳에 모이는데 경주시에서는 강제로 연기시킬 권한이 없어 행사는 계획대로 강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메르스 사태, 대규모 축제와 행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북 지역의 첫 메르스 확진자인 포항기계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3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담당 의사가 시기를 결정해 4차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퇴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환자는 동국대 경주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지역 메르스 차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확진자 김 씨가 증상이 나타난 뒤 다녀간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목욕탕 이용객의 추적이 쉽지 않아 대구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메르스 확진자 김모 씨가 오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다음 날인 지난 14일 방문한 목욕탕입니다. CCTV 확인 결과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28분에 들어가 1시간 40분 머문 뒤 오후 3시 10분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14일 오전 11시부터 15일 오후 7시까지 모두 266명이 목욕탕을 이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 중 김 씨와 비슷한 시간대에 머문 62명을 자가격리자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원이 파악된 사람은 60% 수준인 162명. 자가격리 대상 30명을 포함해 104명의 신원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저도 그 사진을 비디오 찍은 거를 컷 사진을 보니까 그걸 갖고 신원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신원하기 쉬운데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통장님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사진을 보여봤는데도 실제로 거의 목간 탕을 이용한 사람들을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CCTV 화질이 좋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대조 자체가 힘들어 사실상 자진 신고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진하고 자진 신고된 사람하고 맞춰 예를 들어 15일 날 11시에 왔다 하면 요거는 홍길동에 가나 요 사람. 네.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출내고 출로 그대가 안 나온 사람한테 우리한테 좀 우리가 이제 조사는. 김 씨가 증상이 나타난 뒤 목욕탕을 이용한 건 지난 14일.
메르스 평균 잠복기가 6, 7일이고 최대 잠복기가 14일 정도인 걸 감안하면 오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김 씨로 인한 추가 감염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목욕탕 측 요구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당초 내일부터 영업 재개를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당분간 폐쇄하기로 했다며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어제 영주와 안동을 방문해 우박과 가뭄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장관은 영주 우박 피해 현장에서 농업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뭄에 우박까지 상처 입은 농심은 농정 수장을 향한 원망으로 시작해 호소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800여 우박 피해 농가 중 절반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 방을 맞거나 10방을 맞거나 다 상품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보험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등해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안 들은 보험 가입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크게나 작게나 피해를 봤을 적에 그 손해 사정관계에서 굉장히 무시를 당합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알았던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당황했고 즉석에서 제도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이유를 찾아서 그것이 가능한 한 예를 들면 그 이유를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실제로 기분 좋게 가입하고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장은 실질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피해 과일에 대한 전량 국가에서 좀 지원해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죠. 경상북도가 화답했고 장관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 능금협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전량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의 한 80% 정도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도하고 협의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매 자금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경북농금조합에 좀 지원을 한다든지 도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필 장관은 영주 문수와 안동 풍천 지역도 잇따라 방문해 가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자치단체가 가뭄 극복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지난 6일 발표된 7차 전력 수급 계획의 골자는 계획했던 화력 발전은 취소하고 원전을 더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화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계획 취소에 반발했고 원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도 되기 전에 공청회장은 고성이 난무합니다. 사실상 원전이 확정된 영덕은 가장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인데도 주민 4명만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청회를 도입했는데 이를 막은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공청회장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입장권을 받지 못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입법부가 준 법적 공청회 취지와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전력 증가율은 줄고 있는데 이번 7차 전력 수급 계획은 수요를 높게 잡아 2019년까지 원전 13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에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낡은 원전을 다 폐쇄하더라도 전력 공급에는 향후 1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덕에도 최근 원전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정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력계통 전체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 있어서 각 지역의 주민 투표로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덕과 삼척이 원전을 반대하는 것과는 달리 인천과 여수, 파주 지역 주민들은 6차 전력 수급 계획에 포함됐던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이행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전 등 전력 관련 업체와
협회 대표자에게 참관이 우선 배정됐고 빈자리가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6차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주지 않고 강행해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아쉬운 공청회였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서울 간 KTX가 다음 달 중 주중 왕복 2회 증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코레일과 협의한 결과 운행 횟수가 주중 16회에서 20회로 증편되고 피크 시간대 좌석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 주말 추가 증편과 포항역 도착 첫 차 시간도 현재 오전 7시 40분에서 8시 20분경으로 조정해 울릉도 배평과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역사 1층 상점 공간을 활용한 편의시설 확충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기존 리튬이온 전지보다 용량은 4배 크지만 가격은 절반에 불과한 고성능 리튬 황전지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화학과 박문정 교수팀은 리튬이온이 나노 채널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충전 속도를 높이는 한편 오래 사용해도 저장 용량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실렸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가급적 소매가 긴 옷 하나 챙겨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계절이 다시 뒤로 물러선 듯 연일 20도를 웃도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 흐린 가운데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22도에서 25도 선을 보이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 대기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7도, 영덕 경주 18도, 포항 19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 24도, 포항 23도, 경주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비교적 선선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